현대차가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아낸 단편영화 밤낚시를 공개했습니다. 저도 시사회에 참여해서 재밌게 영화를 보고 손석구 배우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밤낚시는 외계인을 잡으려는 요원의 고군분투가 담긴 12분의 아주 짧은 단편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아이오닉5가 아주 중요한 소품으로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이오닉5의 빌트인 캠과 서라운드 뷰 모니터,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카메라만으로 촬영된 영화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제한된 화각 안에서 손석구 배우의 액션 장면이 더욱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불안당과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으로 유명한 문명곤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절친한 사이이기도 한 손석구 배우와 문명곤 감독은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독창적인 연출 기법이 더해진 밤낚시가 관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석구 배우와 아이오닉5가 함께한 단편영화 밤낚시는요, CGV에서 단돈 1,000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오고 간 손석구 배우와 조용래 감독의 얘기 들어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기다린 작품 밤낚시, 자동차의 시선을 담아서 촬영한 굉장히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밤낚시 키워드 토크입니다. 네, 바로 영화의 제목이죠. 밤낚시, 세 글자가 써졌는데요. 저희가 밤 그리고 낚시 하나하나 한 글자씩 단어별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밤부터 시작합니다. 네, 영화를 이제 저희가 방금 봤는데 아무래도 제목이 밤낚시인 만큼 어두운 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또 밤에 돋보이는 미장센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목 그대로 밤낚시, 자동차의 시선으로 이 밤을 그려냈다. 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감독님,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카메라로 뭐 이야기를 구성하자, 그것이 미션이었고, 그 자동차가 또 이제 여행과 낚시와 좀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런 자동차를 타는 요원을 생각했고요. 그 요원이 하는 가장 뭐 재밌는 행동이 뭘까? 그리고 또 예상을 벗어나는, 그게 이제 강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서 낚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밤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낮에 하는 낚시도 재밌지만 밤에 하는 낚시가 뭔가 좀 정서적으로도 좀 되게 차분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미스테리한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의외성을 만들기 좋은 어떤 시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문명곤 감독님의 또 무한한 상상력에서 탄생한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 특히나 이번에 손석구 씨는 주연 배우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공동 제작을 맡았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뭐 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작을 담당한다는 거는 지금 저의 그 미천한 경험으로는 뭐 이렇게 감당도 안 되고 되게 먼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사실은 저는 뭐 좀 운때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좀 숏폼 형태의 영화니까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컸던 건 이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을 이제 했던 현대차에서 이제 같이 뭔가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자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나는 너무 관심이 있다, 자동차의 시선을 담은 영화라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들이죠.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배우로서 참여하는 것보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한테 무한의 자유만 주어진다면 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오히려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더 하고 싶은 건 더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거를 되게 좋게 봐줬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되게 감사한 부분도 많고,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엇보다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손석구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새로운 기회였네요. 그렇죠. 네, 자,
제작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또 주연 배우로서 예, 연기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1인극이죠. 1인극이에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요원 혼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뭐 말이 10분이지 솔직히 배우 혼자서 뭐 1분도 끌어가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가 있어서 부담이 됐던 것도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부담이 됐을 법한 설정들이 사실 하나도 좀 어렵게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이 옆에 계신 이제 문병곤 감독님은 저의 굉장히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썼을 때 제가 굉장히 납득이 됐었어요. 뭐 이야기는 물론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생겼다고 했지만 야, 너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어? 했을 때 병곤 감독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는 늘 혼자 밤에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영감을 쫓는 그 과정이 너무 이제 외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그게 이 밤낚시라는 행위와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해서 아, 역시 대단하다, 작가다. 그런 이야기라면은 혼자서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연기, 그런 마음은 나도 너무 잘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담이 없이 재밌었어요. 혼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야생 동물을 구조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물개 구조 영상인데 이제 뭐 바닷가에서 놀던 물개가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칭칭 감겨서 뭐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인간이 이제 구조원이 달려가서 그걸 끊어주니까 이제 그 물개가 되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이제 다시 바닷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걸 보고 사실은 되게 좀 그런 어떤 순간들을 그리고 싶었고 또 이제 외계 생명체로 한 이유는 그 친구가 이제 전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먹으러 지구로 왔는데 이제 철조망 같은데 몸이 이렇게 다쳐서 이제 전기가 새 나가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기 충전소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상상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연결을 시켰습니다. 요원의 어떤 임무와. 예. 진짜 그 감독님의 이야기를 예. 듣고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예, 저런 그 상상력으로 인해서 외계 생명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액션씬을 촬영한 거잖아요.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액션씬이 그 메이킹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제가 있고 낚싯대가 있고 낚싯대에 걸린 그 무언가가 있죠. 그거가 이제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저희는 컷 분할도 안 돼요. 그냥 한번 이제 찍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이제 카메라의 편집이 아니고 그냥 배우가 몸소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안 되면은 요 부분 잘라 쓰고 저 부분 원래 그게 이제 편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 육체적으로는 조금 솔직히 고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액션에 도전을 해봤었는데 그 3일이라는 촬영 기간 동안 범죄도시 2 할 때 이제 동석이 형한테 맞을 때보다 더 강도 높은 그 액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참 감독님이 저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자기가 막 더 해가지고 네 몸에 멍 안 들게 해줄게 막 이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러닝타임 12분 59초의 작품이 마치 2시간 영화를 찍은 것 같은 체력 소모. 네. 네. 그때 그랬어요. 자, 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키워드 낙입니다. 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감독님과 손석구 씨가 낙 같거나 낳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예를 들어 영감일 수도 있고 또 뭐 관객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영감을 어떻게 떠올리셨는지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좀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포함한 작품 외적인 요소들이 관객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야기를 만들 때도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나는 이 이야기를 만들까 생각했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끝에 퀘스천 마크와 어떤 느낌표 같은 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어떤 목표였고요. 근데 영화 외적으로 지금 스낵 무비, 천원 무비 이런 것도 이게 뭐지? 라면서 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이 제가 던지는 퀘스천 마크에 저는 아직 답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새로운 도전과 시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어떤 이런 뭐랄까 이런 우리의 어떤 저는 일종의 좀 실험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도전이고 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혁신적인 도전이고 시도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손석구 씨가 문명훈 감독님을 그렇게 추천했는지를 알 것 같거든요. 네, 직접 네. 추천하신 거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했어서 이제 그 저한테 뭐 연출도 이렇게 뭐 여쭤보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아예 그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한 그 문학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착 옆에 좀 붙어서 그 한번 수혜를 보고 싶었죠. 그리고 또 단편 영화에 황금용의상을 아, 받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너무 예. 너무 저는 친구이기 이전에 영화 그냥 감독님의 팬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이야기지만 단편 영화를 만들 때 저의 약간 멘토링도 많이 해줬었고 그래서 뭐 함께 서로를 좀 응원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이 굉장히 두 분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요원으로 나오시는데 네. 요원 명이 로미오더라고요. 네. 좀 여심을 낳겠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심 그런 의도가 있었나?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요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편집 과정에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냥 그게 군대 용어 중에 이제 A, B, C, D가 이제 뭐 알파, 뭐 베타 뭐 이렇게 되면 R이 아마 로미오일 거예요. 그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R이 이제 누가 했는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것은 전 세계에 이런 요원들이 좀 있다는 거였어요. 작전명은 뭐고? 네, 네. 그래서 그거의 R이고 이제 로미오가 이제 요원 이제 석고 배우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게 10분 길이지만 사실 감독님의 머릿속에는 그 전사와 후사를 이제 뭐 나름의 장기적인 계획을 짜놓으셨는지 어머머. 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왠지 네. 후속 작품을 노리고 감독님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에서 후속 작품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어떤 재밌는 캐릭터의 하루의 일과와 그리고 어떤 임무의 시작과 끝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캐릭터가 조금 더 다른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은 상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무궁무진할 수 했습니다. 있죠. 예. 예. 또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자, 이번 작품 단 1,000원에 CGV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렇게 또 스낵 무비잖아요. 이렇게 명칭을 정한 이유도 궁금하고 꼭 낳고 싶은 목표가 뭔지 손석구 씨.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처음부터 아예 이제 극장 개봉을 목표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지점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모두 모여서 일단은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가 목적이었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보여줄까는 사실은 상세하게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 만들고 보니 이 컨셉이 굉장히 약간 조금 어디서 그냥 찾아낸 로스트 푸티지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리얼하게 나온 이 영상과 사운드를 가장 시네마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극장에서 튼다면 그 생경함이 저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력 추천을 했어요. 이게 그런 영화적인 재미도 극장에서 봤을 때 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도 있는 지금 극장가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도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관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낯선 포맷이기 때문에 왜 단편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이렇게 그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어떤 스낵무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설명하기 쉽게 또 좀 직관적으로 우리 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워딩을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스낵무비이고 그런 타이틀에 어울릴 만큼 저희는 그냥 기존에 봐왔던 어떻게 보면 숏폼 형태의 영화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엔터테이닝하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 영화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스낵무비라는 워딩을 정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제가 낳고 싶은 거는 저도 뭐 사실 감독님하고 비슷해요. 뭐 영화 저는 뭐 두 가지를 낳고 싶어요.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든 문 감독님과 저희의 앞으로의 콜라보에 대한 기대감. 이 둘은 이런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미래의 차기작도 좀 기대를 해봐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이니까 이제 이 스낵무비를 시작으로 꼭 스낵무비 형태가 아니더라도 극장에서 어떠한 종류의 다른 영감을 받으신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하는 뭐 또 다른 형태의 극장에서의 재미 요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좀 낚아가시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그런 기대가 좀 있어요. 네, 또 이런 새로운 시도가 또 다양성 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낳고 싶은 바람 두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단어 시입니다. 시. 자, 이번 이 시 파트에서는 밤낚시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손석구 씨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이 제안을 받았었을 때 조금 저도 약간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상을 해보시면 영화를 이제 처음에는 영화도 아니고 어떤 형태의 무언가여도 좋으니 우리가 한번 자동차의 시선이 담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획 아니죠. 그거를 저한테 이제 주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또 만나면 밥을 진짜 맛있는 걸 많이 잘 사주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형이 됐는데 현대자동차의 이제 지성원 전무님이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만나면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만나 뵙기 전에는 어떻게 뭐 대기업의 뭐 전무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근데 이제 만나봤을 때는 되게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영화를 되게 사랑하고 어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좀 막힘이 없고 그래서 만나뵙고 전 좋습니다. 밥도 많이 사주시고. 저 그렇다고요.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진짜 정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신 건지 지성원 전무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수를 받으면서 네, 정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의 네. 지성원 전문입니다. 지성원 현대자동차의 지성원 마케팅을 담당하는 지성원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일단 어떤 형태든지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기획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기획안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손석구 배우 그리고 감독님께 앞으로 더 밥을 많이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꼈고요. 후속작을 기대해봐도 된다는 겁니까? 네. 이 프로젝트 혹은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저희는 기업의 마케팅 부문으로서 그리고 브랜드로서 어떻게 하면 고객하고 창의적으로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살아요. 항상 고민이 있고 그랬을 때 요즘 이제 컨텐츠의 소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30초 광고가 3초 쇼츠로 이제 소비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브랜드를
우리 고객과 조금 더 다른 방식과 포맷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사실 그 문제의식에서 이 기획을 하게 됐고요. 딱 그 시점에 두 분을 저희가 만났고 두 분께서도 그 영화를 이렇게 쇼츠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는 돌아보면 오늘 앉아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돌아보니 참 그 제가 또 느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늘 고객과의 소통을 고민을 해요. 그런데 두 분께서는 영화관, 그 영화를 보는 이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고 또 그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시성비라는 이 영화에 보는 또 다른 방식을 좀 아이디어로 도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앞서 이제 도전적인 시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화관을 갈 수 있는 초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획이 또 다른 기획으로 좀 확장하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분명히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된다 하셨는데 지금 가장 자연스러우신데요. 예. 아 그러니까 오늘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을 했더라도 사실 막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는 여러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 마음이고 또 회사 입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작품을 저도 봤지만 뭐 자동차의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또는 뭐 멋진 그 뭐 드라이빙하는 뭐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회사에서 괜찮으신 겁니까?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섭섭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솔직히 괜찮고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멋진 자동차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였으면 멋진 제품 광고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번 컨텐츠로 계획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명확했고 고객과의 다른 소통이었고 거기서의 브랜드 소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영화였고 그렇다면 영화의 본질인 그 스토리의 몰입을 더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상품보다도 그 영화적인 요소에 더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요즘 사실 브랜드가 대놓고 떠드는 거에 대한 관심도는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또 두 분께서 사실은 너무나 출중하신 또 크리에이터셨어요. 그렇죠. 창의적이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는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하고 맡겨드렸을 때 저희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안심을 했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굉장히 자동차 회사라기 놀라운 콘텐츠가 지금 나왔는데 앞으로 또 혹시 영화 제작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뭐 이런 창의적인 그리고 분들과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오픈되어 있고요. 저희의 지향점이 같고 비전이 같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계속 할 계획이고 특히 이렇게 두 분이면은 저희는 더 충분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현대차가 앞으로 영화 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브랜드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 시대거든요. 저희가 브랜드가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현대차가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스포츠 그리고 아트 쪽에서 아마 이런 컨텐츠 마케팅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런 창의적인 분들과 협업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로 만나보길 바라면서 지성원 전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